1478년 4월 26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 무리들이 유력 인사였던 줄리아노 데 메디치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을 이끌던 남성은 며칠간 고문을 당한 끝에 자신을 고용한 배후 세력을 털어놨습니다. 피사의 대주교와 피렌체에서 은행을 운영하면서 메디치와 경쟁했던 한 인물이 자신을 고용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피렌체에서 줄리아노 데 메디치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이면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로렌초 데 메디치까지 사살한 이후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고 새로운 지배 세력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교황도 이 계획에 간접적으로 찬성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교황 식스토 4세는 나는 로렌초가 권력을 완전히 잃기를 바란다. 그는 사기꾼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존중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붙잡혀 고문을 당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로렌초는 목에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도주하는 데 성공했고 저녁부터 무자비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용병들을 활용해 음모를 꾸민 자들을 포위했고 건물 안에 갇힌 자들을 창문 밖으로 그대로 던져버림으로써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나체로 시청해 시체를 걸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메디치 가문은 수백 년간 자신들을 몰아내려는 온갖 음모와 싸워 피렌체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약 300년 전, 이들이 아직 권력을 잡기 전에는 피렌체가 이탈리아 지역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이후 피렌체는 유럽 전체에서 상업과 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가문에 대해 사람들은 줄곧 다른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18세기 볼테르와 같은 이는 메디치 가문을 가리켜 문화적 전성기의 창시자라고 극찬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비토리오 알피에리와 같은 이탈리아 시인은 이들을 가리켜 민족의 민족주의 정신을 비겁하게 살해한 자들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디치 가문은 최초에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메디치 가문을 최초로 일으켜 세운 자는 의사였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메디치라는 말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의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지방에서 피렌체로 이주한 이 인물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가문을 신경 쓰지 않았고 이름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1220년, 피렌체 공문서에 처음으로 요하네스 데 메디치라는 라틴어식 이름이 등장한 것을 보아 조금씩 피렌체에서 이 가문의 구성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성기는 14세기 초중반, 아베라르도 데 메디치가 금융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조반니가 이를 국제적인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메디치 가문은 중세 유럽의 전형적인 지배층과는 그 성격이 아주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귀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뢰할 수 없고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가문이 전통적으로 기대는 방법은 결혼이었습니다. 조반니는 자신의 아들을 경제적으로 몰락한 귀족 가문의 딸과 결혼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역사가 긴 귀족 가문과 같은 평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조반니와 그의 아들은 더욱더 은행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집중했는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헝가리, 독일, 프랑스 지역의 지배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특히 전쟁을 벌이던 왕들은 전쟁 자금을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했는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은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디치 가문은 교황에게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때에 따라 2명의 교황 그리고 심지어 3명의 교황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여러 명에게 동시에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속의 정부와 교회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메디치 가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보였습니다. 통신시설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적 특성상 이는 특히 중요했는데 메디치 가문은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의 일종의 은행 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들에 있는 지점에서는 사업 현황을 장부로 정리했고 이를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에게 보고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 서류를 운반할 사람들도 따로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지점들에서 일하는 요리사까지 별도로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독립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모든 보고서에는 진행되고 있는 각 사업마다 책임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책임자가 피렌체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업에 관한 문서 말고도 각 지점의 장들이 별도로 보내는 비밀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와 경제에 관한 현황 보고와 각국 지배 세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암투에 대한 암호화된 보고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유럽 전역의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돈을 빌려주는 것 이외에 일종의 환투기를 통해서도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통일되지 않은 정치 상황상 각 지역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했는데 가지고 있던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환율을 미리 예측해 적절한 타이밍에 매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나 영주 혹은 교황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이들이 권력을 잃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권력에서 물러난 이는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달은 메디치 가문은 점점 사업을 다각화하기 시작해 이후에는 향신료 무역에 종사하거나 직접 상품으로 쓰일 물건을 제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내에서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소상공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들과 사업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전통적인 귀족들이 자신들을 견제할 때 자신들을 편들어줄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실제로 1433년 피렌체시 정부에서 일부 귀족들이 기습적으로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 포섭된 귀족들은 코시모 대 메디치를 감금했다가 처음에는 5년, 그 이후에는 10년간 피렌체에서 추방했습니다. 문제는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피렌체 내에서 돈줄이 마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과 사업을 함께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던 상공업자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의 분노에 직면해서 불과 1년 만에 코시모는 복귀하는 데 성공합니다.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려고 했던 이들이 반대로 추방되었고 피렌체 시내에서 메디치 가문의 권력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예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도 이러한 권력의 독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4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던 1430년대 피렌체에 도나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이 동시에 활동했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피렌체가 직접 전쟁에 휘말릴 때도 메디치 가문은 시 자금과 더불어 가문의 자금을 직접 댐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자가 없는 채권을 직접 시 정부에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 운영과 시민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모든 이들이 메디치 가문에 종속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사업의 비밀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다른 시민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이들을 법으로부터 보호해주거나 이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관직이나 돈을 줌으로써 메디치 가문은 국가의 배후에서 유명세와 영향력을 얻는다라고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교황의 메디치 가문에 대한 견제도 이러한 영향력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식스토 4세가 교황 자리에 올랐을 때만 해도 로렌체와 교황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로렌체는 교황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로마에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교황은 그에게 각종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황은 로렌초에게 바티칸의 재정을 관리하는 직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황은 직접 수익성 좋은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고 메디치 가문은 이를 저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둘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교황은 메디치 가문의 인사가 주요 성직자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았고 메디치 가문은 반대로 교황의 인사가 세속 정부에서 왕위 자리에 오르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애초에 로렌초에게 주었던 직을 뺏었지만 이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자 암살까지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후 2년 가까운 교황과 메디치 가문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둘 모두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유럽 전역에서 은행 사업을 벌였던 피렌체 가문의 경제적 위기를 모두가 지켜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렌체 가문에 투자했거나 은행으로서 돈을 맡긴 여러 지배 세력들이 불안감을 느껴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는 오늘날의 은행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즉 일종의 뱅크런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렌초는 이를 막고자 자신이 여러 도시에 가지고 있던 건물들을 파는 것은 물론 피렌체시의 돈까지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1492년 로렌초가 사망한 이후 이미 근본적 위기를 드러낸 피렌체 가문의 권세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세기 동안 피렌체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유럽 전역에서의 절대적 영향력은 다시 되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로렌초가 사망한 1492년이 동시에 콜럼버스가 일명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의 지정학적 중심점이 지중해에서 서유럽으로 점차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해였다는 것은 기묘한 역사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